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보가기 2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칼도와 관련된 글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도는 부수자이죠. 칼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칼도에 이렇게 7,7과 같은, 원래는 7,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7과 비슷한 이러한 모양의 글자를 대해서 칼도를 하면 이것은 끊는다라는 끊을절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끊을절, 절단한다 할 때, 절교한다 그럴 때도 쓰죠. 그리고 전부를 뜻하는 온통체라고 있습니다. 일체라든지 일절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7,7은 무엇을 끊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고 이걸 이렇게 끊는다 그런 모양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옷의자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것이 옷의 변이죠. 옷을 뜻하는 옷이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변으로 쓰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옷이 변에 칼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칼도를 넣으면 옷을 짓기 위해서는 천을 이렇게 칼로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옷을 짓기 위해서 칼질을 하는 그것을 첨초 이렇게 됩니다. 옷을 짓는 첫 단계가 일단 천을 잘라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다, 시초다 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숫자 8, 8은 8이라는 뜻이 있지만 다른 글자와 쓰일 때는 나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칼을 넣으면 칼로 나눈다 해서 나눌 분이 되겠습니다. 분할한다, 분리한다. 그래서 이 분은 이제 나눈다는 그런 뜻을 가지겠습니다. 자, 나누는데 무엇을 나누느냐? 실을 나눈다. 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토막토막 나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지럽겠죠? 그래서 어지러울 분이라고 합니다. 어지러울 분, 분란이 생겼다, 분쟁이 생겼다. 자, 나누는데 무엇을 나누느냐? 쌀을 나눈다. 쌀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쌀을 부순다 그런 것이 되겠죠. 쌀을 빻는 모양. 쌀을 빻으면 가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루분이 됩니다. 재분, 가루를 만든다는 것이죠. 분말, 가루 상태의 모양을 분말이라고 합니다. 자, 칼이 있는데 여기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앞으로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칼날을 가리킵니다. 칼날. 여기가 칼날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칼날에 마음을 넣었습니다. 자, 칼날은 단단하죠. 칼날처럼 하고 그러한 마음입니다. 탄력성이 있는 마음. 그것은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을 인이 되겠습니다. 인내한다. 또 잔인하다 한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자, 참았습니다. 참는데 여기 말을 뜻하는 말씀 언을 넣었습니다. 자, 참고 들어야 됩니다. 참고 듣습니다. 그래야 뭔가 알겠죠? 그냥 조금 듣다가 힘들면 못 듣겠어. 그러면 모르게 됩니다. 끝까지 참고 들어야 알게 된다. 이 한자 공부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이렇게 내가 한번 정보가자 했을 때 끝까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참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을인이 들어갔습니다. 안다. 아는 것과 참는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결국은 알 때까지 참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정한다, 확인한다 이런 뜻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보량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조금 복잡하죠. 교량이다. 우리가 다리를 교량이라 합니다. 상량식, 이것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들보를 올리는 것을 그때 상량식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삼수와 나무목은 우리가 다 아는 글자입니다. 삼수가 있고 물을 뜻하는 삼수가 있다. 그리고 또 나무가 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 자, 우리가 칼날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날이는 했는데 또 점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날이 양쪽에 쓴 칼날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칼로 나무를 자르고 물에 걸쳐 놓는데 양쪽으로 걸쳐 놓는다. 칼날이 2개 있다. 좀 억지일까요? 무리일까요?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여러분이 혹시 또 창의적인 발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칼로 잘라서 물에 양쪽으로 걸쳐 넣는다.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들보량입니다.
자, 여기에 부를 소자가 있습니다. 부르다, 부르다. 소집한다. 불러서 모으는 거죠. 자, 소명이다. 자, 내가 뭐 하늘에 소명을 받았다. 내가 소명감을 가진다. 뭐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부르다, 부르다. 자, 부를 때는 말로 부르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입이 있습니다. 또 부를 때 손짓으로 부를 수도 있죠. 이리 오라고. 그때, 자, 이 모양을 썼습니다. 이 칼인데, 여기에서는 손짓하는 모양으로 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짓과 말로 부른다. 그래서 부를 소입니다. 자, 다시 여기에 이것이 손짓하면 부르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다시 손을 뜻하는 제방변, 손수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른다는 뜻입니다. 부를 초입니다. 뜻은 같은데 이제 낱말의 용리에서 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부를 소, 부를 초, 초대받았다, 초청받았다, 또는 집에 배를 놓을 때 초인종이라는 게 있죠. 초인, 사람을 부르는 종을 초인종이라고 하죠. 부를 초다. 자, 부릅니다. 부르는데 무엇을 부르느냐? 해를 부른다. 이제 깜깜한데 해야 빨리 오너라. 해야 빨리 떠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밝아지죠. 밝을 소입니다. 소상하게 얘기한다. 아주 세밀하게 확실히 얘기하는 것을 소상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밝아졌습니다. 해를 불러서 밝아졌는데 해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도 불렀어요. 불까지 같이 불렀습니다. 연화발입니다. 그러면 불을 부르면 비치겠죠. 해와 불을 불러온다. 그러면 빛이 밝게 비친다 해서 비칠 조입니다. 조명, 대조한다. 막 그런 말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성시라고 합니다. 김시, 이시, 박시 할 때 쓰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획수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성을 얘기할 때 성시입니다. 그리고 각시, 시라고도 합니다. 각시, 시. 자, 이것은 음식을 나누는 숟가락이 모양이다. 또는 무엇을 베이는 칼의 모양이다. 막 이렇게 설명들이 구구합니다. 막 우리는, 글쎄요. 거기서 왜 그러면 성시라고 하느냐? 자, 숟가락으로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같은 성을 가진 가족이라는 뜻일 수 있겠죠. 칼이다. 산양한 짐승의 고기를 칼로 베어서 나누어 먹는 사이가 같은 가족, 같은 시족, 종족. 그래서 같은 성을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글자를 두고 뭐 나무의 뿌리다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것이 어쨌든 성을 뜻하는 시다. 자, 여기서는 주로 이제 칼이나 숟가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칼로 아주 무엇을 깎았습니다. 깎아서 아주 밑에까지 깎았습니다. 그래서 낮아진다는 저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저하한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고저, 높고 낮음을 얘기합니다. 자, 숟가락으로 무엇을 깎아서 낮아진다. 그리고 또는 칼로 깎아서 낮아진다. 그리고 또는 숟가락으로 무엇을 음식을 다 먹어서 낮아진다. 좀 무리일까요? 억지일까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낮아지지 않도록 손으로 막는다 해서 막을 저입니다. 저항한다, 저촉된다 할 때 막을 저. 그리고 이 낮아졌다는 모양을 낮아진 것에 집을 뜻하는 집음을 넣었습니다. 집음을 넣으면 건물의 가장 낮은 곳이다 해서 밑저가 됩니다. 저력이 있다, 저변이 있다. 자, 해석하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모양의 글자가 들어가서 음이 전부 저라는 것 하나만 그래도 좀 위안이 되겠습니다. 아, 이 들어가면 일단 저다, 저로 읽는다. 예. 한번 왜 사람이 들어가고 손이 들어가고 집이 들어갔을 때 낮다, 막다, 밑이 들어갔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팁을 만들어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어두울 혼입니다. 어두울 혼.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의식을 잃은 걸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럽니다. 그때 어두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어 잘 모르겠다, 혼미하다 할 때도 혼입니다. 어둡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해가 낮은 곳에 있는 모양이다. 자, 이것이 아까 낮다는 뜻이죠. 여기서 일이 생략이 되고 해가 있다. 해가 낮은 곳에 있다. 그럼 어둡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둡다. 또는 이 글자가 눈을 뜻하는, 눈이 어두워진 눈이죠. 백성민은 눈을 칼로 침으로 찔러서 눈이 보이지 않도록 된 상태거든요. 여기에 또 날 일자를 해서 눈이 어두운 모양이다. 어쨌든 어둡다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데 앞에 여자를 뜻하는 글자가 붙였습니다. 자, 이것이 혼인한다는 뜻의 혼입니다. 결혼한다, 미혼이다, 기혼이다 할 때 쓰는 그런 혼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왜 결혼한다는 뜻이 될까요? 옛날에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저녁 무렵에 어두워질 때 여자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혼이 들어가서 결혼한다, 혼인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주로 낮에 하지만 그래도 가끔 보면 저녁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식장에. 자, 아주 중요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맵다는 뜻의 매울 신입니다. 부수자에 나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라면 할 때 맵다. 왜 매우냐? 이것이 손잡이가 달린 큰 침이다. 또는 칼이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을 가지고 문신을 새길 때 이 살갗을 떠서 문신을 새깁니다. 그러면 아주 쓰라리지요? 그래서 쓰라리다. 그래서 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한 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위에 여기에 집을 뜻하는 집면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칼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칼로 뭘 하느냐? 요리하는 사람입니다.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요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옛날에는 유명한 요리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재상이 됐다. 재상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을 치면 장관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재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재상제다. 요리사가 재상이 됐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상이다. 주재한다. 그런 글자를 만듭니다. 자, 이 글자도 상당히 글자가 보면 오묘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글자입니다. 임금벽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죽음 시죠. 사람이 죽은 모양, 죽은 시체, 그리고 어떤 건물을 나타낼 때도 쓰고, 또는 꼭 죽은 사람이 아니라도 사람을 뜻할 때도 쓰고 하는, 제가 생각에는 상당히 미스테리한 글자예요. 여기에서는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래에 네모를 해서, 이거 사람의 항문으로 본다 이거예요. 항문. 사람의 항문을 옆에 칼이나 침으로 찔러서 좌우로 벌린다는 것입니다. 형벌의 하나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칼로 항문을 좌우로 찢는 모양이다. 형벌입니다. 자, 그러한 형벌은 아무나 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라는 뜻을 쓰입니다. 임금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 자체는 좌우로 나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물론 달리 설명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좌우로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에 흙토를 하면 우리가 벽을 만들 때 벽에 이렇게 칠을 합니다. 흙으로 이제 칠을 하죠. 벽에 흙을 바릅니다. 그때 좌우로 흙을 평평히 발라서 만드는 것이 벽이죠. 그래서 벽을 뜻합니다. 우리 흙벽을 토벽이라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벽에 그림을 그린 것은 벽화라고 하죠. 또 절벽이다 할 때도 벽입니다. 자, 여기에 간다, 떠난다, 간다는 뜻의 착받침을 붙입니다. 자, 이것은 좌우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이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벌을 줄 때 무서워서 도망갈까요? 어쨌든 이 글자 자체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나뉜다. 좌우로 나뉘는 것이므로 좌우로 나뉘어서 떠난다. 피한다. 도피한다는 뜻입니다. 피서 더위가 무더워서 더위를 피해가는 것이 피서지요. 좀 무서운 글자였습니다. 자, 다시 신자 또 돌아왔습니다. 매울 신자입니다. 매울 신자가 양쪽에 있습니다. 매울 신은 칼이나 침이기 때문에 딱 들이대면 분명하게 잘라집니다.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다는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칼을 뜻하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칼을 뜻하는 글자를 넣어서 칼로 분명하게 자른다. 분명하게 구분한다. 그런 뜻의 글자가 분별할 변이 되겠습니다. 칼로 잘라서 분명하게 나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도 칼이란 뜻이 있고 여기에도 칼이란 뜻이 있고 가운데도 칼이란 뜻이 있고 얼마나 분명하면 칼이 이렇게 셋이나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칼이 있습니다. 침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뭔가 분명하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나누느냐? 말씀을 적습니다. 말로 분명하게 나눕니다. 말을 확실히 칼로 딱딱 자르듯이 분명히 하는 것이 말을 잘한다는 뜻이 되겠죠. 말 잘할 변이다. 말 잘한다면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한다. 또 웅변이다 할 때도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두 자는 제가 한자를 공부하는데 상당히 흥미를 준 그런 글자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드리는 설명은 어떤 학자의 설명이에요. 달리 설명한 사람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해서 드리는 설명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위에 설립이 있습니다. 설립이 있고 아래 나무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뜻하는 도끼근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쓰다는 설립, 부수자이죠. 설립이지만 원래는 이것이 매울신이에요. 매울신이 다른 글자와 합치면서 아랫부분을 좀 너는 너무 복잡하니까 잠깐 가있으라 이렇게 생략한 글자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칼침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면서 새롭다는 뜻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새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는. 그런데 이 한자를 만드는 사람은 자, 우리가 위패를 만든다. 조상님께 드리는 위패를 만든다. 또는 조상님이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돌아가셔가지고 새로운 위패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럼 그 위패, 새로 만드는 위패를 새롭다고 하자. 그럼 그 위패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주 신성한 것이므로 아무 나무나 가서 이렇게 주위에 있는 나무 이렇게 가지고 만들면 안 된다. 이건 하늘이 정해줘야 된다. 해서 큰 침을 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있는 숲을 갑니다. 숲을 가서 침을 던집니다. 이 침을 이렇게 던져서 그 침이 꽂히는 곳, 그 나무가 선택이 됩니다. 일단 침으로 나무를 꼽습니다. 선택이 됩니다. 그 선택된 나무를 도끼로 잘 다듬어서 위패를 만든다는 거죠. 위패. 이렇게 조상님의 위패를 만든다. 그것이 새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설도 있으니까 제가 드린 설명을 참고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침을 던져서 나무를 선택해서 도끼로 새신이다. 신선하다. 실록이다. 자, 이제 친하다 하는 것은 친할친은 부모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가장 친한 사람이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친구도 이 친자를 씁니다만 그래서 부모님 양친 부모 할 때도 친이라고 씁니다. 네, 그래서 친할친 또 부모를 뜻하는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신의 이 부분을 좀 일단 생략을 합니다.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새롭다는 뜻은 여기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 딴 글자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붙이느냐? 볼견자를 붙입니다. 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손주 되겠습니다. 그분의 위패를 새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봅니다. 그것이 바로 절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부모를 뜻한다. 또 친하다는 뜻의 친이 됩니다. 친절하다, 친선이다 이런 글자를 만듭니다. 좀 무리였나요? 물론 달리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걸 가장 받아들입니다. 자, 이 글자는 매울신이 줄어든 글자이기도 했다 했습니다. 여기에 또 나옵니다. 큰 침입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그 침으로 포로로 잡은 여자에게 문신을 새깁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첩이라는 글자가 생깁니다. 첩. 왕비가 임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신첩이라고 하죠. 네. 축첩이란 말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첩을 이렇게 손수를 붙입니다. 손수를 붙이면 여종이나 하녀가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을 이렇게 맞는 접대하는 그런 모양을 글자입니다. 접할 접이 되겠습니다. 접속하다, 직접이다, 간접이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말씀은입니다. 말씀은도 사실은 이 글자와 입구자가 합친 글자입니다. 이것이 말씀은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옵니다. 결국은 이 모양과 줄인 모양이다. 옛 글자를 보았을 때 지금은 모양이 변했습니다만 옛 글자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칼로 도려내듯 또렷하게 나오는 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수자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입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는 소리가 있고 또는 웅울웅울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리냐 말이냐 구분하는 것은 사람이 들어서 의미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로 자르듯이 분명한 것은 또렷한 것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말씀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은에 사람을 붙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음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을 신입니다. 신용이다. 통신이다. 자, 사람이 하는 말로써 하나하나 셈을 해서 합친다는 뜻입니다. 이건 합친다는 뜻이 되겠어요.
이것을 세마다는 것입니다. 세다. 계산한다. 계획한다. 자, 여기 연습은 합친다는 것입니다. 쇠로 만든 바늘로 한 땀 한 땀 기어서 합치는 걸 바늘이라고 합니다. 바늘침입니다. 시침, 지침, 위에 셀개는 계산한다, 계획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위에서 벼락이 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침이 비례침이 되겠죠. 네. 자, 앞에서 말을 얘기했는데 이제 소리란 뜻이 나옵니다. 자, 이 글자는 역시 매울 신자를 줄인 글자입니다. 여기에 입이 있습니다. 입이 있는데 이 안에 다시 입 안에 뭐가 있다. 여기서 날 일자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입 안에 뭐가 있다. 입 속에 뭐가 있다. 그래서 말을 확실히 하지 못합니다. 웅울거립니다. 이 모양이 바로 소리다는 것이죠. 말이 아니고 소리다.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고 웅울웅울거린다 하는 불분명한 소리를 소리라고 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엄이라는 글자 속에는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쓸 때는 이 글자 단독으로는 소리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입속에 뭐가 남아있어서 웅울거리듯이 뭔가 남아있는 것을, 뭔가 속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해를 붙여봅니다. 해를 붙이면 해가 속에 있다. 어디 속에 있느냐? 구름 속에 있다. 그러면 어둡다는 뜻이에요. 해가 어느 속에 있다. 소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둡다. 밝음과 어두움, 명암, 암흑, 어둠이죠. 자, 그리고 있다.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 속에 있다. 그것이 뜻이에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뜻입니다. 의미다. 의지다. 자, 이 뜻의입니다. 뜻의에 사람을 붙여보겠습니다. 이것을 억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것이 사실은 뜻과 같았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뜻과 같았는데 이것이 숫자에 억으로 쓰였어요. 억만 할 때 억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떼고 신방변을 넣어봅니다. 신방변을 넣어보면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모양이다. 마음속에 뜻이 있는 것이다. 뜻,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할 억입니다. 기억한다, 추억한다. 글자가 좀 복잡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준 글자가 되고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중심 의미를 가진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리가 어진 사람인입니다. 노래를 다 부른 사람이다 해서 마침내 드디어 다 했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래 부르기를 마쳤다. 그래서 마칠 경, 마침내 경, 다 할 경입니다. 필경, 막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끝까지 다 했다는 뜻이죠. 끝까지 다 했습니다. 끝까지 다 간 곳이다. 땅에 끝까지 다 간 곳이다. 그게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이까지인데 이쪽에는 남의 땅입니다. 우리 땅까지는 끝까지 다 갔다. 그래서 어떤 경계, 국경선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쇠금입니다. 쇠를 끝까지 다 닦았다. 쇠를 정말 반들반들 할 때까지 끝까지 닦았다. 그러면 거울이 되겠습니다. 옛날 구리 거울은 이렇게 잘 닦아야죠. 잘 닦고, 물론 그 면에 수원을 이렇게 이제 바르게 되면 이제 밝게 이제 거울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울은 여기서는 주로 구리가 되겠습니다. 거울을 끝까지 닦아서 거울처럼 만들었다. 안경이다, 파경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파경은 거울을 깨뜨렸다. 부부 사이가 헤어지는 것을 파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글자도 상당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침부라는 글자인데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위에 부분은 매울 신입니다. 이것 자체가 침이겠죠? 침. 그럼 안에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는 막 과일이다. 어쨌든 열매다. 열매에 어떤 과일이 있는데 뭐 사과가 되든 배가 되든 어떤 과일이 있는데 이것을 침으로써 이렇게 넣어서 잘랐다.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서 침부가 됩니다. 그래서 칼로 나누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씁니다. 칼로 나누었다. 자, 나누었다는 것은 2배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나누면 2배가 됩니다. 뭐 또 한 번 나누면 더 많이 됩니다만. 그래서 갑절이다. 사람이
무슨 나누었다. 과일을 나누었다. 그럼 배가 됩니다. 2배가 됩니다. 배율이다. 배수다 할 때. 자, 흙을 나누어진 흙을 이렇게 같이 붙였습니다. 그것은 파낸 흙을 파서 나누어서 다시 올립니다. 그 북돋운다는 뜻이 되겠죠. 북돋운다. 북을 돋운다. 북돋운다. 그래서 배입니다. 재배한다. 배양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무리를 짓게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고을을 얘기합니다. 고을, 나라. 그곳에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어떤 무리를 나누어서,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또 하나의 무리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얘기합니다. 때부, 무리를 뜻합니다. 어떤 부분이다. 부분은 어떤 때, 한 무리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분을 뜻하게 되겠죠. 부품이다. 어떤 나누어진, 어떤 한 무리의 어떤 기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얘기할 때도 때부를 씁니다. 자, 글장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문장이다 또는 도장할 때 인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윗부분은 역시 매울신입니다. 매울신과 관련된 글자가 많죠. 매울신이 상당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먹물, 방울, 먹물, 붓으로 먹물을 찍으면 붓에 먹을 잔뜩 먹으면 먹물이 이렇게 방울이 생기겠죠. 또는 칼로 이렇게 뭘 찌르면 거기에도 문신을 새길 때 칼로 이렇게 새기고 살갗을 새기고 거기에 먹물을 넣죠.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무늬가 생긴다. 그 무늬가 선명하게 생긴다. 그것이 글이란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글이나 문장, 무늬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덕을 뜻하는 좌부방을 넣어서 이거 막는다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막을 장이다. 자, 막을 장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가 된다. 장벽이 된다. 그런 얘기도 되거든요. 물론 보호장이다. 보호하고 막아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책을 읽을 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렇게 나누어지듯이 이렇게 나누어진 어떤 장벽이다. 이것은 언덕을 뜻함으로 그렇게 나누어진 장벽, 그것은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막을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에. 네. 그렇다면, 그런 거 잊어버리고, 어쨌든 이 발음이 똑같다. 장이다. 그런데 언덕이 있으니까 뭔가 막혔다. 그래서 막을 장이다. 그렇게 하셔도, 그 정도로 외우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상이라는 뜻입니다. 장사한다, 상업이다, 상인이다 할 때 많이 쓰는 글자이죠. 자, 이 글자도 위에 부분은 매울 신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러한 글자입니다. 이러한 글자입니다. 물론 이 글자는 이러한 글자도 됩니다. 같은 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 글자입니다. 이 부분은 이쪽 부분이, 이 윗부분이 요것만 따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에 이렇게 따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딴 글자입니다. 자, 두 개가 합쳐졌는데 이것은 침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 아주 선명하게 무늬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하다. 그리고 칼로 딱딱 자르듯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명하다. 눈에 확 띈다는 뜻이 되고, 이것은 창을 뜻합니다. 창문. 옛날 집은, 고대 집은 반지하의 어떻게 움집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창을 열어야 된다. 위에다가. 위에 이제 구멍을 뚫겠죠. 그렇게 뚫은 모양의 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밝다는 뜻이죠. 창을 조금 뚫으면 이게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밝다는 뜻입니다. 눈에 띄고 이것도 눈에 띕니다. 눈에 잘 띄는 높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의 은나라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은나라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고 주나라에 망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갑니다. 그리고 그 은나라 사람들은 원래 상나라라고 됐어요. 상나라. 은이나 상이나 이꼬릅니다. 은나라다 또 상나라다 하는 것은 같은 나라예요. 자, 나라가 망하고 이제 다른 곳에 쫓겨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나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멸망한 왕족이니까, 멸망한 민족이니까 장사를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왜냐하면 새로 옮긴 곳이 땅이 좋지 않아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장사를 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중국 전토를 벌면서. 그래서 그 민족을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민족의 이름에서 장사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상인이다, 상품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아시기 위해서는 인터넷 같은 검색해 보면 이런 재미있는 유래가 나오겠습니다. 자, 복습 시간입니다. 좀 복잡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네. 기본이 되는, 기본 개념이 되는 글자들을 잘 알면 사실은 몇 개 글자들은 좀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시중지를 누르시고 읽으시고 노트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